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 올리고요. 저희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저희 라방 잠깐 했었었죠. 주말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낚시하러 가자. 이거 주식하는 사람이 무슨 낚시를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데 지금 장이 조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낚시하러 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제주도 가서 제 사무실에서 코로나 훨씬 전이죠. 그 바다 낚시하러 갔을 때 그때 배에서 찍은 제 사진이고요. 예, 그래서 멋있나? 모르겠네. 잘. 아무튼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컴플라이언스 고지. 본 영상은 투자 권유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작자 소속회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책임과 판단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는 내용과 관련해서 선행 매매 한 적 없고 미공개 중요 정보 한 적 없고요. 불공정 거래,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단기 매매 차익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얘기를 해보시죠. 일단 뭐 최근에 시장 뭐 좀 조금 볼까요? 제가 3프로 가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요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스피 시장이 아일랜드 갭이 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를 조금 보면서 얘기하자면은 아일랜드 갭은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요렇게 있다가 구멍이 뻥 뚫리고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해서 다시 구멍이 뚫리고 요렇게 한 거를 요 갭과 갭 사이를 요거를 섬처럼 있다 그래서 섬골 반전이라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떨어지다가 갭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갭으로 상승한 경우도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라 합니다. 이거를 섬의 갭이 떴다 하는데 이걸 다시 깨끗하게 이거 깨끗하게 봐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요때죠, 요때. 좀 자세하게 요때 3월 4일 날 갭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요 갭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갭이 이렇게 뜬 겁니다. 한번 여기서 조금 멋있게 여기죠, 여기. 요만큼과 요만큼의 갭이 뜬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를 중요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죠? 꽤 많은데 요런 갭이 떠서 아일랜드 갭이 완성이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갭이 뜨게 되면 뭐죠? 추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기술적인 차트 책 볼 때 그렇게 배웠고 실전에서도 꽤 많이 이용이 되긴 하는 기술적인 용어긴 합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시죠. 이게 지금 시장을 대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 1월, 2월 달에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주라든지 기타 싼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1, 2월 달 어려워지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시장에서 가치주 투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에서 씨 뿌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싼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을 씨 뿌리듯이 이렇게 톡톡톡 던져놓는 거죠. 그죠? 던져놓는데 이게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려요.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농사라는 것 자체가 이를 틔우고 올라와서 뭔가 열매를 맺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농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낚시하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최근 시장 말씀을 드렸고 요것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정부가 지금 5월 달에 바뀌죠. 새정복 정책 수혜, 뭐 건설주 이런 거 대부분일 거고 금리 인상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수가 하나하나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변수,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확산, 우리는 지금 거의 정점을 찍어 가는데 중국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갈만하면 정치적인 부분도 시작을 하고요. 뭐 양안 관계라고 할 텐데 뭐 코로나 관계도 있고요. 그러더라도 코리아 정세와 같을 경우는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세게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기 싫긴 하지만 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박스권이라 좀 봅니다. 뭐 2600에서 2800이든 이런 식으로 좁은 박스권이 한동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싸게 빠져 있어요. 종목별로 봤을 때 그것이 가치주든 그것이 성장주든 시클리컬이든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몇 개 빼놓고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는 툭툭 뜰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지수 반등이 아니고요. 그 종목의 하단을 계속 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매크로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될 때, 혹은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호재가 나오면 또 빨리 튈 거예요. 지금 고민이 이런 겁니다. 지수가 ETF 투자를 하는데, 근데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박스권으로 예상이 된다면 ETF 투자를 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이 판단이 빠를 것이냐, 혹은 조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컨셉의 아이디어들을 접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이냐, 이 고민인 겁니다. 그럼 결론은 시장은 안정화되는데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지수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디어 플레이를 하면서 빨리 올라올 때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매매 차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이디어 컨셉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3주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가 하락이 되면 리오프닝과 같이 되는 섹터인 항공주가 괜찮다라든지, 혹은 지금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데 만약에 시그널적으로 하락한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너덜너덜하게 빠져있는 음식료 쪽도 한번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 레포트 보시면은 코리아 라면 업체들, 코리아 내수가 아니고 다른 나라 글로벌리하게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까 했을 때 되게 쉬워요. 여기 투자 정보 안에서 해외 상품 여기를 쭉 누르면은요, 여기서 있죠. 에너지를 할 수도 있고 유가죠. 이런 것도 여러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곡물, 그래서 귀리, 옥수수 차트가 따다다다다 나오죠. 이게 좀 추세적으로 빨리 빠질 수 있는 거. 배두, 쌀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죠. 다른 뭐 기타 상품도 보면은 코코아라든지 면화 볼까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죠. 설탕, 설탕은 그나마 낫네. 이런 식으로 곡물가 포함을 시작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간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선 반영돼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조금 해결이 된다면 미리 많이 빠져 있었던, 이미 주가는 모든 걸 선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빨리 튈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중국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진단키트를 잘 하지 말자고, 혹은 백신 관련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닝이 계산이 되고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죠? 몇 년 후엔 끝날 것 같은 건데 지금 없었었던 새로운 수요가 중국에서 시작될 수 있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기사를 보면 중국 백신은 물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진단키트는 엄청나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도 우리나라 진단키트는 정확하기로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제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매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은 아니고 일요일 날 오후에 꼭 하는 작업이 있어요. 월요일 날 저희 지점 회의 때도 제가 발표를 먼저 하는데 증권사 위클리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지가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면 한번 스터디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산업자료, 개별 종목 자료보다 산업자료를 무조건 더 읽으셔야 된다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익일 때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자.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낚시의 손맛을 느껴보자 이런 겁니다. 아마 그런 매크로 이슈들이 한 번에 해결되긴 어려울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해결되려 할 때쯤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 번씩 툭툭 튈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낚시로 탁 땡기듯이 그때 손맛을 느껴보자.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 혹은 대부분 차트들이 이렇게 빠졌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천천히 분할로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 어떻게 내가 수익이 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보면서 한 주간 단위로 한두 개 정도 아이디어 혹은 한 달 단위로 4-5개 정도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방송도 보시면 뭘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써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좀 해보게. 그죠? 제가 다 생각 못할 수도 있고 당연하죠. 이것들을 우리식으로는 집단지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차트랑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평소보다 좀 세게 틀 때는 툭툭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위치가 어찌됐든 최근 장은 많이 오른 건 안 움직이고 빠지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차트상의 위치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전제 조건은 밑에도 우리가 잘 사놨는데 전저점 이탈제는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는데 레포트를 미리 봐놓고요. 봐놓고 그날 매매를 붙일 게 아니고 그 어떤 섹터에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 섹터가 동반으로 다 움직일 때 그때 이때는 내가 들어갈 볼만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오랜만에 뭔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이유도 어쩌면 시장이 1, 2월 시장보다는 매우 나아졌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이미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단순히 내일 뭐 사고 모레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리딩하는 사기고요. 그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 매매 플레이를 들어가느냐.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차장아 이게 뭐 적당한 게 무슨 얘기냐. 적당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보다 많이 오를 때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보다. 그럴 때는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놓으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조금 우리가 작년에 알았었던 일반론적이보단 좀 다른 얘기일 겁니다. 작년까지는 좋은 종목 끝까지 올라왔을 때 팔지 말고 다 먹자였는데 일단은 지금 장이 그렇게 썩 만만해 보이는 장은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하방은 다져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낚시 한번 잘 해보세요. 그죠? 낚시 한번 그 좋은 종목, 좋은 거를 착 낚아서 맛있는 매운탕 끓여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